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공정화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 대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니까 이제,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게 더 좋으냐, 또는 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왔어요. 도대체 우리 학교마다 다 사정이 틀릴 것 아니겠어요? 학교마다 예를 들어 수능이 센 데도 있고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고등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반고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또 아이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 일찍 한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블라인드로 평가한다는데 그러면 학교 파일이 없어지는 거죠. 학교 파일이 없고 또 블라인드 평가,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를 못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바뀐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손해본다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이겠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성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의 3, 4등급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고등학교에 가면 1, 2등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는 이제 지금 중학교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는 우리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학부모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문자로 했어요.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가 불리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학생부의 기록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A 땡땡땡 고등학교는 잘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종의 수능 최저를 도입할지도 모르는 거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년에는 변함이 없고요. 내후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 일 경우에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기본이 된 바탕에서의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거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의 평가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수능 최저는 이제 대학마다 이제 설정할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넣어놓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는 서울대가 어쨌든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었죠. 물론 그 인원을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 10%가 유지된 상태에서,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한 가지 방침이니까 10%가 유지가 되면 현재 700~800명을 모집하는데 서울대가 3,300명의 10%면 한 300명 정도만 직윤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죠?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나머지를 정시로 돌릴지도 모르니까. 다만 현재까지 서울대가 지난번에 수능 30%로 확대했을 때 작년에 이제 그랬다고 했을 때 지역균형에서 한 100명 정도를 뺐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서울대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서류로 평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서울대 1차 합격,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1차 합격한 아이들의
것을 본다 하더라도 내신이 뭐 이렇게 낮은 애들도 합격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1등급 후반대도 이제 합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으로 꼭 뽑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달라지게 했냐면 학생부의 기록이 달라지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도 뭐 입시 전형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말들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동안 설왕설래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듯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이 1학년의 경우에는 한 1년에 15분 정도가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15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어떤, 언론사나 또는 어떤 책자에서도 그런 말을 쓰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써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교육부 발표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어떤 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이게 이제 나중에 나왔던 질문의 이제 한 가지인데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교육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과 세특은 3년간 총 40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 평가한 360도의 다면 평가의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너무 적게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또는 너무 오버해서 적어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사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이면 100명이 다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자신들의 개성이나 자신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기록해줘야 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기록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쟤는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좀 기록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또 하나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사들의 평가가 매우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것을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얘하고 정말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교사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또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그 교과 세특이나 그 교과 세특에서 기록되어지는 기록물은 실제 점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물론 여기서 분명히 주관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주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생으로 이 아이가 안 된 아이를 기록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가끔은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과목 시간에 들었던 또 다른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에는 당연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평소의 수업 태도나 학습 태도나 또는 이 아이의 특성이나 특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이나 또는 아이의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학업 역량과도 학업 역량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게 또 발전 가능성이기도 하고 그게 또 전공 적합성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는 무시한 채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어떠니 저떠니 성적이 이러니까 이러니 저떠니 이 아이의 기본적인 자질, 특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뭔가 보고서를 썼어도 보고서를 쓰는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이렇게 교과 세특의 경우에 이 아이의 자질이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다면 평가하게 된다. 정말로 360도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 40명의 교사라고 이제 교과 세특에서만 40명이라고 했다면 이 40명의 교사들이 이 아이를 보고 다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사는 얘가 별로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는 이 아이의 능력치가 이만큼 뛰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능력치를 평가하는 게 그런 기준들이 완전히 그냥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역량을 뚜렷하게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정화 강화 방안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360도로 하는 다면 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그 전환이 명백하게 이번에 밝혀진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한 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니까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나 저보고 그러길래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던데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교육부 차관이 나와서 무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면 평가가 어떻고 교사들의 평가가 이렇게 매우 뛰어나게 돼 있고 이런 걸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길래 난 대표님이 출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좀 전에 교육부 차관이 나왔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리고 크게 이게 이제 수능 최저가 있게 될 경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있지만 그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간 고등학교가 있다면 여전히 대학을 잘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자꾸 이게 비교과 영역에서 그 비교과 영역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비교과 영역이 뭐지? 그러면 창체활동 아니야? 그러면 자동봉진 그 창체활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아니야. 틀리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죠? 자율활동 시간에 자율동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자율동아리를 이제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대학에 반영하지 않겠다. 또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개인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어디 가서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이내라고 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밝혀진 거니까 혹시 비교과 활동이라 그래서 창체 활동을 안 하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체 활동에 있는 시간 그것 자체가 이미 교과 내 활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자꾸 이상하게 제목을 뽑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또 헤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꼭 명심하셔서 하고 있는 창체 활동은 같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교과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창체 활동은 교과인 거고 그거 외에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자율동아리도 교과 내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겠다. 또 외부에서 뭐 발명대에 나가서 뭐 올린 거 요거 빼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